이재명 후보의 향후 거취를 놓고 이제 전 후보가 되겠네요. 예, 예. 이재명 전 후보 향후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앞으로 스탠스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뭐 진로랄까 또 당내 역학관계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 패배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했으면은 왜 패배했는지 0.73%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권들은 10년 주기설, 10년을 정권을 유지해오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성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인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후임 비대위원장이 윤호중이 아닙니까? 아주 원리 강성파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임대차 3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 입법 독주를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패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어요. 뭐 비대위원장이 8월까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 안에서 자성론은 아직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는데 지금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0.73%포인트 이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억울하게 졌다. 이거 정말 안타깝게 졌다. 아쉽게 졌다. 이재명이 안 됐다. 이런 생각들만 지금 가득하지. 뭐 거기서 우리가 이 패배에 대해서 이걸 복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보면 과거에는 말이죠 뭐 저기 패배 그 해가지고 백서도 내고 굉장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0.73%에 오히려 자기들이 그게 의지하고 싶은 것 아닌가. 왜? 안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 책임을 안 지는 게 뭐냐. 우리 0.73%밖에 안 졌어. 이거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번에는 저는 생각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은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바꿔 말해서 민주당은 패배할래 할 수 없는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 왜? 문재인 정권이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국민을 편을 갈라가지고 통치해오는 바람에 완전히 한편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수 세력은 나쁜 그 세력이 되고 자기들은 선의를 추구하는 선의 군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 하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어떻게 정권을 가진 측이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해찬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20년 집권론 이야기하다가 한때 또 형편이 아주 좋아지니까 50년 집권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졌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무엇보다 0.7%가 아니라 0.1%라도 말이죠.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될 건데 이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과거 이 국민의힘도 전신이 뭡니까? 미래통합당인가? 그런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패하고도 황교안이라는 사람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도 황교안이라는 그 친박 그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교안을 당대표로 했다가 결국은 사이로 총선에서 완전 폭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저는 이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은 윤호중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뭐 안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여기도 전체를 밟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민주당 걱정까지 해줄 상황은 아닙니다만요.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전 후보가 어떤 그 거취를 취할 것인가.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게 손혜원 전 의원. 이 사람은 뭐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나서기는 합니다만 또 가끔 그런 생각도 있나?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합니다에 대해서 이재명 사용법 2가지 있다 해갖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가 또 뭐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재명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하나는 아직 정치를 그만두기는 너무 젊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거에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는 두 개의 이재명의 옥죄고 있달까 이재명의 거취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정치를 그만둘 수 없다. 지금 나이가 아마 64년생이니까 64년생이죠. 뭐 일반 회사도 정년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5년 후든 그 후에까지 두 번을 가도 66세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대장동 비리등 워낙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니까 이 두 개의 칼날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은 하나 방법은 지금 손혜원이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장 이제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모색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 자신이 그걸 거기 나가서 겨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기도지사였는데 예. 또 그것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서울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예. 버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여기서까지 져버리면 이제 진짜 재기불능이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자기는 서울시장 정도 가지고는 지금 자기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패배 이후에 올 수 있는 뭐 사법적 문제라든지 이런데 그거 가지고 방패막이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할 거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은 아니고 만약에 바란다면 당권을 자기가 쥐는 거 그러면 172석의 거대 정당을 이끌게 되면 그게 엄청난 뒤에 배경이 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렇죠. 예, 어쩌면 뭐 손혜원 의원이 얘기할 때 비대위 뭐 거기 비대위원장 초대하라고 말이지 초대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예, 뭐 그런 걸 우청에서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그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해내야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비대위원장까지도 얘기했고. 또 서울시장은 주거지가 여기 아니잖아요. 6개월 전에 옮겨야 된다며. 그런 걸 보면 이제 선거는 이미 다 실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한 두어 달 앞서 있는데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간다는 것은 그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당대표는 8월 아닙니까? 예. 8월에 당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같은 경우도 2012년에 패했다 그 후에 당대표를 통해서 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8월 당대표에 나가면은 당권에 도전해서 가능할까요? 그만큼 당내 뿌리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데 이번에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뭐 이재명 계랄까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결국은 또 친문그룹이 지금은 대종을 이루고 있고 뭐 주류 세력 아닙니까 어찌게 됐든. 근데 이번에요 보면 이재명이란 재료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격해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 사실 말하자면 이재명 리스크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아니었으면 됐다.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거기도 많은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 당을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을 지금 만약에 장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골수 민주당 사람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거기 내가 지금 이만큼 엄청난 득표율을 자랑했다. 그거하고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 진로가 상당히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정치 진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서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자리긴 하겠지만은 당내 앞으로 역학 구도를 보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은 어떻게 됐든 뭐 대선 후보까지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는 비주류고
아웃사이더인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재명계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이재명계라고 해야 지금 172명 중에 뭐 한 20명이 될까요? 나는 그것도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8월 전대에 도전하는 거 이것도 썩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장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판에 걸려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뭐 멈춰 이럴 수도 없는 건 아니에요. 후보권은 덮고 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여하튼 그 벽도 넘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앞으로 자기가 그 유세하면서 울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뭐 그럴 거다. 근데 없는 죄가 아니라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문제고 내가 이 56의 나이에 지금 정치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래서 정치를 계속 해나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고민이 많을 텐데 과연 지금 민주당 세력 중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키워낼 대안이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밖에 없느냐, 이제 그 판단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밖에 없는 건 아니다. 예, 지금.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예, 분홍활도하는 곳인데 예. 과거 DJ라든가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은 잠시 또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좀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때 또 들어와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손학규처럼 강진의 토굴에 너무 오래 있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대선에 패하고도 DJ라든가 이회창,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대선에 도전을 했어요.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이회창 같은 경우는 뭐 3번까지 도전을 했지만 뭐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정치 자금이라든가 그렇지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네. 개인적인 비리. 그렇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비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해요. 그러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뭐 마타도어라든가 흑색선전인 경우도 드러났고 문제는 이재명 전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 재판 거래 재판 거래 사법 거래 의혹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등 본인도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부인 김혜경 씨는 또 법카 예.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 이 경우는 뭐 어쨌든 자기들이 특검을 대선 끝나고도 하자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뭐 TV 토론에서도 얘기했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아니라도 검찰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저 딸랑이 검찰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친문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살려면은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수사에 있는 중에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라는 허들을 엄청나게 높은 또 허들을 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마지막 토론 때 그랬잖아요. 할 거냐고 윤석열 당선인 보고 특검 할 거냐고 말이에요. 빨리 대답하라고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거든. 그런 거 지금 자기가 이제 낙선했으니까 특검 하지 말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있고 다음에 이제 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DJ가 92년 그 대선에서 패하고 93년 1월 달에 영국으로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잠시 말 소나기 피해가는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안에서 이 사법적인 이런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도 있겠죠. 당분간 피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자기 말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특검 해야지. 왜 특검 안 하느냐. 당신 왜 특검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여 놓고 지금 와서 나는 빼달라고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당당해지려면 나 모든 거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부터 진행해 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 재기를 위한 뭐 발판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한 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검찰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기한테 칼날이 올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뭐 윤석열 당선자가 뭐 사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고려랄까 결단은 있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볼 때는 이재명 부부가 검찰 수사를 피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며 또 하나는 과연 이재명 전 후보가 정치 재개가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건 뭐 결국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또 대선에 나와서 대선에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역정을 걸어서 여기 왔는지,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알 거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표를 받았으니까 또 내 대선에 당연히 나서야 된다.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도 정말 이제는 모범적인 시민,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시민을 발탁해가지고 대선에 내세워야지.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건 뭐 객관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데도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빡빡 우게 되거나 남한테 오히려 덮어씌우거나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치권에서 핵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재명으로서는 전도가 첩첩산중이라고 합니까? 아주 험로가 쫙 깔려 있네요. 예. 그동안 너무 순조로웠던 게 문제지.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한 번 하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정치 경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무능하고 무지하다 그러는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대놓고 하는 말인데 제가 웃기는 거는 뭐냐면 자기는 프로래. 뭐가 프로인지 뭐. 그다음에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래. 무슨 경제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기껏 하나 기억나는 게 자기 공적이라고 기억하는 게 그 뭐 지방 그 무슨 폐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또 아니면 기본소득 윤희숙 전 의원한테 그렇게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 전 후보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내 정적들을 다 제끼고 또 뭐 정치 공작을 했던 어쨌든 그런 냄새도 많이 풍기지만 다 쓰러뜨리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러한 또 강인한 그러한 정치 스타일이라든가 이력으로 볼 때 그냥 초야에 묻히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같습니다. 참으로 정치라는 것은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요번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극히 미세하게 갈 때는 그 개표가 끝나기 전에 승복을 선언하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 말이죠. 막판에 가서 옛날에 보면 엘고어는 말이죠. 승복을 선언했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이상한 게 다시 그걸 취소하고 이런 정도까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3시 한 40분쯤인가 그 무렵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 당사에 이미 와 있다가 그랬다는 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깨끗하게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지게 됐지만은 만약에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이거 불복선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다시 개표해보자,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걸 저렇게 하는 건 물론 뭐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지금 말한 그대로 앞으로 자기의 이미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에 대선에서는 어렵다 이러면 상대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자기들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빨리 먼저 인심 쓰고 앞으로
훌륭한 정부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덕담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뭐 좀 그 저기 선입견 가져서 그런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정치인들은 지고 나서의 그러니까. 행위, 행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재기가 할 수 있느냐 안 있느냐를 판가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승복 선언하고 당에 가서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스스로 그 책임을 걸머쥐고 그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인 재기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죠. 예.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재명의 평소 이미지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계산이 있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행보는 본인도 결정하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예.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 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